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네이버 TV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문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직접 우리 후보님에게 소통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송진호 후보님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면에는 우리 민생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1997년 IMF 당시와 같이 지금 현재 국가 경제는 민생 파탄, 국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1997년 IMF 당시에 청년 실업가로서의 전망받는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와 함께 저 또한 부도를 겪었고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세계 금융위기, 사드 문제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정치는 국민의 서민 경제를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 무소속 송진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저 송진호가 당당히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송진호라는 이름 앞에 경제 해결사라고 지금 호칭이 좀 붙어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이름이 붙여졌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저는 경제 해결사는 마땅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국민이 기대하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이 희망에 부풀어 오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을 부르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가장 앞선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필요로 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로 그 대통령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대통령 후보님들은 공약으로 말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니까 이번에 12가지 공약을 내건 걸로 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지금 내거신 12가지 공약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2가지 공약을 중심 공약으로 하고 33가지 정책을 입안하였고 이제 실행할 계획입니다. 12가지 핵심 공약과 33가지 정책은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제 삶의 경험입니다. 특정한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각 분야별로 전문가답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로지 경제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12가지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은 건설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삽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민 경제, 자영업,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소기업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살맛 나는 민생 경제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대한민국 선진 강국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우리 청년 실업과 창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실업에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2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예민한 정치, 정당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참가하는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의 주입식, 우리는 주입식 진학을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개방 정책으로 통해서 재능 위주의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지방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을 개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과 함께 K컬처, K팝 등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팝 등 R&D 산업과 입법 지원제를 만들어서 K문화가 세계화하도록 특히 한글 문화와 아리랑 문화, 특히 우리 K팝들이 세계 문화 속에 전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쟁과 타협보다도 화합을 우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각 종교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기구인 종교청을 설립하여 종교 간에 대립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고 우리 민생이 마음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종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된 수건사업, 남한과 북 간의 남북평화통일입니다. 저는 남북평화통일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한민족의 오랜 수건사업이지만 평화통일 이전에 우리는 문화통일과 경제통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가 통일되고 경제가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한 친성교류, 우호교류를 적국이 아닌 우리 형제 한민족 국가로서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200만 중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는 약 70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단일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긍심과 함께 다민족의 다문화에 대한 융합하는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다문화 가정과 해외 동포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화합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모든 지역 개발을 분산하여 지역을 전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해서 지방 분권화 시대, 지방에서 살맛 나는 그러한 지역 경제 형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이 필요한, 지역 경제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법을 입법화하여 지방에서도 수도권이 가밀화되지 않도록 지방 분권화되는 시대, 지방 경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제36회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북에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구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500만 유권자, 5,200만 인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코인 관계돼서 코인 종사자들에 대해서 약 1,560만 명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구제법을 만들고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무소속 기업 8번 성진호는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땅과
눈물로 배운 경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살맛 나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종이가 아닌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경학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한다면 합니다. 네. 한다면 합니다. 이게 계속 눈에 띕니다. 그럼 12가지 지금 공약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이 뇌가 그렇게 많은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공약 3가지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 첫 번째, 건설 경기 부흥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요 건설 경기 부흥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무너진 건설 경기 애면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습니다. 건설 경기는 단순한 직군이 아니라 종합산업군입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든 중소기업 생산자재업들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모든 수출입이 활성화됩니다. 더욱이 취업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마지막에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금융이 활성화됩니다. 금융업이 활성화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건설업체가 약 358개가 도산하였습니다. 2025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1000여 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모든 산업 전반에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순간 건설 경기 활성화만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송진호 건설 경기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지금 건설 경기 부흥을 제일 중요한 핵심 공약의 첫 번째로 꼽아주셨거든요. 다른 후보랑 좀 다르게 실제 지금 경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 조금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외의 건설 경기를 부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를 동반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인상 깊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해외 건설 경기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이 건설 경기 부흥을 연결하고 이 부분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도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공업을 시작하고 1980년대 중화학공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중동 건설 개발 등을 통해서 막당한 애와 벌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는 내수 경제가 매우 부도위기, 사회 전반에서 경기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금년도에 약 2만 3천 세대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 경기보다도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해외 건설 사업을 통해서 해외 건설 인력 진출, 또 국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설 인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되면 해외 건설 자재와 건설 기술, 모든 인력이 수출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 부흥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가 가장 최근에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11개국이 경제 공동체로 육성하고 있고 새로운 지구촌의 약 40억 인구의 중심에 동남아 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건설 인력과 자금력, 그다음에 컨텐츠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경제를 진출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쓰러져가는 내수 경제, 건설 경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건설 산업이 필요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는 이미 해외 건설 사업에 막대한 해외 건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모든 사업권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을 득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
동남아 건설 사업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에 약 500여 기업이 진출할 수 있고 건설 관계된 중소기업 만여 개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건설 인력이 약 3만 명이 해외 건설로 취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외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해외 건설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이번 대통령 출마한 이유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당당히 대통령으로서 출마하였습니다. 해외 건설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 무소속 송진호 한다면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현재 계속 진행해 오시던 일들을 공약과 연결하셔서 잘 소개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경제 활성화되고 경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재래시장, 골목상권은 매우 대형 유통이나 판매업에서 취약한 환경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흑자가 발생하고 매번 매출 적자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약 5만여 개의 재래시장 등은 공실 점포가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계 유지를 통한 장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지원하고 세제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국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 의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실 점포를 없애도록 국가가 임대를 위탁하여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로 도입하겠습니다. 기업과 청년 창업과 재래시장 공동시장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 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청년 창업과 취업과 함께 기업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 첫 번째는 건설 경기 부흥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눈에 띄는 정책이 청년 창업 국가 책임제 이 공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법을 입법화하고 청년에 대해서 사무실과 세제 지원을 하고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기업과 해당 지자체도 협력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댓글과 함께 또 어떤 건 문제다라고 짚어주신 게 있는데 공실 건물이 문제다라고 우리 김규린 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강남에도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예. 수도권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에도 공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설 경기가 부흥에 있어서 가다 포화 상태입니다. 유락시설뿐만 아니라 미디어 센터, 문화관광단지, 여러 가지 지식산업단체 등 각 지자체별로 분권화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공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모든 그 공실 점포에 대해서 지방 분권화를 지방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실화를 최소화하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공실 점포에 대해서 창업하는 경우 우선 창업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대출,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수출입이라든지 기업 매출에 대해서 정부가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공약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정치, 공감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기존 정치랑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은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의 생각을 외면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국민이 함께 입법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지 들려주시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해서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제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검토하고 찬반에 의해서 국민이 입법하는 대로 의견을 제안해서 그 입법화 후에도 그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도록 국민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배제된 정책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정책이야말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장을 제한, 국민을 외면한 정책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입법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풍토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정당이 굉장히 눈에 띄는 활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지금 이렇게 입후보를 하셔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기성 정치, 정당 정치에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당 정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정당이나 특수 정치인을 위한 정치 풍토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 무소속 기호 송진호는 정치를,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지 않고 국민과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국가를 염려하는 그러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은 K컬처와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 공약이 눈에 띕니다. 문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와 유구한 전통 문화가 매우 많습니다. 태권도와 한글 그리고 아리랑 문화재단 등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한글은 AI 시대에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언어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K-팝 등 K-산업에 대해서 R&D, 법적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등에 대한 재능기부은행을 설치하고 재능기부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등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 대해서 문화예술 체육 사업의 멘토링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후대와 계속 문화가 이어지도록 그런 왕년의 스타가 이제는 오래된 잊혀진 스타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사업을 법제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체육 사업이 창안 사업과 창작 사업에 함에 있어서 매우 걸림돌이 있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금융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창작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적재산권을 재산화함으로써 대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과 취업 지원을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펀드 자금을 조성해서 청년이 마음 놓고 취업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제도,
특히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국가가 책임져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나 청년 정책의 전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들려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진학형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진학보다도 인성과 도덕 교육이 되도록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방 캠퍼스 등을 환경 개선해서 수도권 가밀화되는 문화를 바꿔서 지방 교육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교육 제도의 제도 개선과 환경 개선함에 있어서 지방과 지자체 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 학교가 폐업되지 않도록 지방 분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을 국제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교류원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 세계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 대학 또한 전 세계화, 국제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 후보에 입후보하신 타 후보님들의 경우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그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님은 AI 전략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시대에 IMF 구조 요청한 이후에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보통신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에 PC 사업과 스마트 방송 시대를 지나서 이제 AI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2004년도 유비쿼터스라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 강국 3위, 블록체인 기술 세계 1위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AI는 하나의 디지털 기술 개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지나서 양자 컴퓨팅 시스템 QBS가 활성화돼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AI 시대는 일반적인 전 세계가 보편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시대를 지나서 전라북도 새만금 단지에 유비쿼스 단지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가진 전 세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AI와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 허브로서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동안 전기, 전자, 전화를 통한 ADSL로 전 세계가 광 케이블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AI망에 ADSL 광 케이블에 AI망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각 지역에 수많은 전력과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 중심의 서부 발전, 남부 발전, 동부 발전 등 전력이 풍부한 지역을 통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해서 랜딩 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일부러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전력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AI 시대는 활성화돼야 되지만 AI에 대한 것과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 금융 시대를 융복합해서 AI와 금융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AI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저희는 기술과 자본보다도 AI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지구촌에 대한민국 AI를 통해서 전 지구촌의 공동 솔루션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부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공약 하나를 조금 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코인 관련된 공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이제 코인으로 하나의 경제,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경제가 바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약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시대입니다. 블록체인의 금융 분야는 바로 토큰과 코인입니다. 코인은 2008년도 디지털 금융 시대를 개막하는 서막입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현재는 코인은 전 세계의 통화 정책입니다. 코인은 단순한
유사수신과 어떠한 준재산권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화폐로서의 금융제도입니다. 코인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설, 부동산, 조선 자동차 사업에 역점을 두고 경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금융시대,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중심인 코인이 반드시 사업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경제 강국 세계 기술 1위입니다. 정보통신 사업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모든 블록체인, 코인의 경제 기술은 우리 모바일 기술, 모바일 뱅킹, 핀테크 사업, 디파이 기술은 모두 대한민국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최우선인 이 국가가 생태계에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어서는 동남아 많은 국가보다도 더 뒤져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코인에 대해서 양성화, 합법화해서 기술 개발과 함께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디지털 금융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2013년을 통해서 2019년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코인에 대한 특정 금융 경제 활성화법을 만들었고 2023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어서 코인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용에 대해서 규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금년도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발행한 CBDC를 활성화하고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2025년 2월과 6일에 약 10여 개의 시중은행을 통해서 CBDC에 대해서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2025년 7월 기해서 CBDC를 우리 일상생활의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국가가 CBDC, 코인 경제, 금융 경쟁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CBDC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성화 방안을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국민 경제에 코인 경제의 정확한 이해와 오해를 없애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CBDC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선진 디지털 금융을 앞서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재래시장, 골목시장, 중소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모두 대다수가 해당되는 약 1,560만 명에 대한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먼저 보전해주고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 특검법, 가상자산 이용자법과 함께 이제 국가가 하려는 CBDC 특화법에 대해서 이전에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구제법을 만들어서 약 1,560만 명, 그동안 약 156조 원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인 경제는 이제 하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코인은 범국가적으로 전 세계 금융 통화 정책입니다. 코인 정책이 앞서가는 국가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심 기업으로 중화공업과 경공업을 벗어나서 다각적인 6차 산업을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6차 사업과 중공업과 모든 선진 기업에 앞서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은 코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코인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금융 취약 국가가 됩니다. 금융 취약가가 되면 우리는 애국의 경제 주권, 애교 주권, 금융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번 저는 무소속 기업 8번 송진호는 대통령 입후보 하면서 우리 코인 경제에 참여한 1,500만 명에 해당되는 국민 투자금을 피해 금액을 국가가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60만 명의 코인은 우리 일일 평균 15조 원에 달하는 일일 거래량과 108조 원에 해당되는 코인 보유량이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명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인 경제는 국가 경제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코인 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선진 경제, 선진 금융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1,500만 명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약 2,500만 명에 해당되는 피해자 구제를 국가가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 구제법을 만들고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새롭게 이 코인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그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후보님은 전체 우리 후보님 중에 유일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저희가 브랜드 인사이드 특별 편성으로 기획된 만큼 브랜드 인사이드만의 특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스스로를 어떤 브랜드로 설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자신은 지금까지 실천을 생활 지점, 저는 모든 것을 이론보다도 현장에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몸소 익혀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경제를 아는 준비된 대통령,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닉네임을 써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에서는 사실 컬러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입고 계신 점퍼가 보라색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보라색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보라색은 색상의 의미는 화합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합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화합을 뜻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보라색은 색 중의 왕입니다. 책임제를 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빌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 보라색은 국가를, 경제를 살리겠다. 국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라색을 택하였습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네, 이 컬러로 국가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반면 국민에게 기억되고 싶은 딱 단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우리가 기대했던 대통령, 역시 경제 대통령 송진호,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계속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송진호 후보님이 말하는 경제 그리고 국민 중심 정치라는 키워드가 단순한 공약을 넘어서 삶의 구조를 바꾸는 실천 전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G20, G7 국가로, 전 세계 지도 국가로, 경제 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내 5,200만 명, 해외 700만 명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반면에 우리 일상생활, 민생 경기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같은 똑같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IMF에 당했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졌을 때 슬픔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한 아픔이 지금 바로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앞에 국정 안정을 동시에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620조에 해는 수입과 반면에 666조 원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666조, 우리 대한민국 부채는 약 1196조에 해납니다. 단순한 국가 부채는 1196조에 하지만 우리 민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부채는 약 1800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채는 약 3400조입니다. 우리 공기관이 지금 있는 부채는 약 570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700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
국민 부채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애완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를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애완보유가 약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천억 달러 중에 현금은 약 279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갚아야 될 돈은 매우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와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업을 종사해도 보람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IMF와 같은 똑같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현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그 IMF를 겪었던 그런 아픔을 다시는 새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도 IMF 당시에 국가 부채 195조를 갚기 위해서 IMF에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3년의 기간을 두고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350만 명이 227톤이라는 금을 모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 잃고 애양간 잃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미리 막는 게 좋겠습니까? 금모기도 좋지만 이제 돌아야 될 IMF 국가부도, 국가 부채 위기가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가 경제 대통령으로 자신 있게 출마한 이유는 바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있음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걸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저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경제가 금년 7월에서 8월 달까지 미국 경제가 디폴트 현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황은 동남아의 제2의 IMF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2의 동남아 IMF에 우리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은 이제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내수 경제와 함께 세계 국제 경제를 알고 있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내 내수 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 경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저 무소속 기업 8번은 현재 정치인이기 전에 기업인입니다. 유일하게 기업을 해외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국제 경기, 국제 금융을 전문가입니다. 근본 대한민국의 경제 부도, 국가 부도, 국가 부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저 송진호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슬픔과 경험은 7.8기 정신은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새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대한민국 경제를 팔자를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맛나는 팔자를 위하여 저 송진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17천 18기 후보 8번 막 이런 멘트 올라오고 있고요. 페이퍼 없이 경제의 달인 몸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유일한 후보라고 이렇게 또 확실한 인증의 글들이 지금 댓글로 남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그 말이 실제로 어떤 삶과 연결될지 오늘 함께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 6월 3일 우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특별 편성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